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10과 너 밥 먹었니? 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번 단원에서는 중국어로 식사 및 주문과 관련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걸 목표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은 식사 표현하기, 그 다음에 무엇 한 적이 있니? 라고 경험을 묻는 표현, 그리고 짜다, 맵다, 달다, 시다 이런 맛 표현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중국의 야시장 내지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게의 모습들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중국어로 얘를 읽게 되면은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환, 잉, 꽝, 린, 환인 꽝린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중국어로 어서 오세요 라는 뜻으로 상점이나 음식점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얘는 집에 오는 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다시 오셨어요. 그럴 경우에 환인 꽝린 이렇게 하지 않죠. 손님들한테 대할 때 환인 꽝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인 꽝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중국의 길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한자인데요. 중국 한자 중에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습니다. 얘는 보통 얼화를 시켜서 말을 하고요. 발음을 하게 되면은 추 안에다가 얼화를 시켜서 추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앞에다가 양고기 라는 말을 붙여서 양로 추얼 하게 되면은 양꼬치. 자, 중국에서 길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양꼬치인데요. 원래 양꼬치는 위구르족 소수민족 음식이에요. 양꼬치 외에도 소고기, 오징어, 닭고기, 야채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꼬치가 있고요. 왕푸징이라든지 왕징 쪽에 가게 되면은 꼬치거리라고 해가지고 눈길이 많이 가는 희한한 재료의 그런 꼬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가사리, 군뱅이, 전갈, 메뚜기 등 특이한 재료로 꼬치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실제로 메뚜기나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혹은 그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이렇게 들에서, 논에서 많이 잡아서 먹었다고 해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놀이동산에 가면 뭐가 있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타코야키가 있고요. 문어풀빵. 그 다음에 솜사탕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 솜사탕보다는 이 음식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말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탕후루라고 말을 해가지고요. 과일을 꼬치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설탕을 묻혀가지고 식힌 음식이에요. 그래서 설탕물을 묻혀서 굳힌 중국의 전통 간식인데 이때 설탕물을 묻힌 다음에 굳힐 때 절대로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고 해요. 실온에서 얘를 굳혀야지 그 안에 있는 과일이 상하지 않고 과일의 본연의 맛을 유지를 하면서 겉에는 딱딱하게 사탕처럼 얇은 사탕옷이 입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중국어 발음으로 하게 되면 당호루 라고 해가지고 이성 경성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탕후루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그 안에 딸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만한 청포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왼쪽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보통 요 글씨요. 우리말로는 차 다자인데 중국어로 읽을 때는 차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밥을 먹다라고 할 때는요. 먹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생긴 슈를 사용하지만 마시다,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마시다라고 할 때는요. 슈를 사용하지 않고 마시다라는 뜻의 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차 하게 되면은 차를 마신다인데요. 중국인들의 차 사랑은 굉장히 각별하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텀블러가 우리나라의 그런 스타벅스 텀블러가 아니고요. 그 안에 망이 있어가지고 차를 우려서 낼 수 있게 어디든지 가면은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게 뜨거운 물을 배식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정수기로 쉽게 물을 받아가지고 차를 우려서 먹습니다. 자, 차를 마시게 되면은요, 갈증이 해소되고 피로가 빨리 회복될 뿐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특히 중국의 음식은 기름진 음식이 많기 때문에 차를 곁들이면 느끼함을 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중국 북방민족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물론 비만인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비만 인구가 늘어난 거는요, 이런 중국의 전통적인 기름진 음식 때문이 아니고 사실 패스트푸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차로서 뭔가 몸에 있는 기름을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오늘은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표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사 표현하기. 얘는 우리가 되게 발음을 잘 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발음이 잘못 발음하게 되면은 욕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吃饭了吗?你吃饭了吗? 자, ch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I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발음해요 라고 했지만 이 발음이 아니고 으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你치가 아니고 你吃饭了吗?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이 중간에 러는요. 무언가 행동이 끝난 거야. 너 밥 먹은 게 끝났어? 이미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볼 때 你吃饭了吗?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답을 두 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얘를 발음하게 되면은 没吃饭 이라고 발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不吃饭 이라고 발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不吃饭, 没吃饭 둘 다 밥을 안 먹었다 라는 뜻인데요. 두 개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没吃饭은요. 지금 네가 그 말한 시점에서는 내가 아직 밥을 안 먹었지만 이제 먹을 거야. 혹은 앞으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태까지는 안 먹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얘는 안 먹었다. 과거의 부정을 나타낸다면 不吃饭 같은 경우에는요. 나 오늘 속이 안 좋아서 밥 안 먹어. 혹은 나 다이어트 하느냐고 밥 안 먹어 라고 할 때는 不를 사용해서 不吃饭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정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중국어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요. 부정문은 반대말 만드는 거죠. 물론 예쁘다의 반대말이 못생겼다도 있지만 안 예쁘다도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가 앞에다가 뿌를 붙였어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할 때,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할 때는 may 또는 메이오를 붙여가지고 没有吃饭, 没有去, 没有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경험을 묻는 표현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너 뭐뭐 한 적 있니? 라고 물어봐서 영어에서도 뭐 현재 완료형 뭐 이런 걸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탕후루가 있네요. 탕후루에는 딸기뿐만 아니고 방울토마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그만 사과라고 해서 알사과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还没吃过. 자, 我还没吃过 라고 했어요. 我还没吃过. 자, 나는 我还没吃过 라고 되어 있어요. 还没吃过. 여기서 하이는요. 아직, 여전히 라는 뜻의 부사어예요. 아직.
没吃过. 얘는 요가 생략된 거거든요. 자, 还没有吃过. 구어는요. 무엇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보어입니다. 보통 동사 다음에 쓰여가지고 뭐뭐 한 적이 있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너 중국 가본 적 있어? 응, 전에 가본 적 있어. 가다, 去, 구어. 이때 구어는 경성이에요. 자, 我去过. 나 가본 적 있어. 근데 나 가본 적 없어. 我没去过. 나 안 가봤는데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我还没吃过. 나 아직 먹어본 적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我还没吃过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我还没吃过. 자, 세 번째 문장. 이번에는 식사의 맛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我 들어봤는지 还没 모르겠지만, 吃过.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비행기,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의자 빼고 다 먹는다 라고 할 정도로 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한번 먹고 향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는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코스 요리를 쭉 먹는다고 봤을 때 몇 시간을 먹는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爱吃辣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라. 자, 중국어로 라 라고 사성어로 발음하게 되면은 얘는 맵다란 뜻이에요. 자, I 혹은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뭘까요? 요 한자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그래도 여태까지 헛되이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喜欢, 我喜欢吃辣的. 나 매운 거 먹는 거 좋아해. 我爱吃辣的. 나 매운 것을 좋아해 라고 할 때 우리가 라라는 표현을 써요. 자, 혹시 노래 중에서 甜蜜蜜 라는 노래 한 번 정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자, 중국어로 甜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얘는 달다. 그래서 뒤에 뭐 시다도 나오고 쓰다도 나오고 짜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어를 말을 할 때 중국에 있는 매운맛은 우리의 매운맛과 좀 다르죠. 우리 매운맛은 뭔가 매운 걸 먹고 나면 땀이 난다든지 개운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 중국의 매운맛은요. 혀를 마비시키는 맛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앞에다가 마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라탕 들어본 적 있죠? 혀를 마비시키는 매운맛이 있는 중국식 음식을 마라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음식 중에서요. 문화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한 번 정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북경오리, 베이징 카오야 라고 해가지고 북경오리라든지 자 북경오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3-4시간 정도를 계속 돌리면서 얘를 양념장을 덧칠하면서 구워내는데요. 껍질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껍질과 살 사이에다가 대롱을 집어넣어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걸 띄운대요.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래서 얘를 잘게 쓸어서 밀 전병에다가 갖은 야채와 양념장과 해가지고 싸서 먹는 게 중국의 베이징 카오야를 먹는 방식인데 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문장을 몇 개를 했어요. 자, 식사 표현하기, 경험 묻기, 맛 표현하기, 음식 문화 요거에 대해서 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58페이지까지는 할 거예요. 자, 158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이에요. 팅은 중국어로 듣다죠. 잘 듣고 발음에 해당하는 발음에 체크 표시를 해봅시다. 下次下次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뭘 고르시면 될까요? 下次 이제 고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얘는 츠, 얘는 츠, 얘는 쯔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셋 다 아이가 으 발음이 나는데요. 약간씩 다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下次下次. 자, 下次는 중국어로 말을 할 때요. 다음 차례라는 표현으로 下次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번. 야, 오늘 끝나고 놀러 가자. 아, 下次吧. 다음에 하자 라고 말을 할 때 下次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 2번 菜单 차이단 몇 번일까요? 몇 번째? 얘는 첫 번째는 차이단 세 번째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차이단은 뭐냐 하면요. 우리 차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디서 배웠냐면요. 我喜欢做菜我将来想当厨师라고 해서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장래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 라는 문장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단원에서.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차이는요. 요리라는 뜻이고요. 딴은 명단할 때 딴입니다. 그럼 차이딴이라고 발음하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요? 요리가 있는 명단이니까 뭐? 네, 메뉴판. 이걸 옛날에는 차림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차림표 말고요. 차림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메뉴판이 차이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국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는요. 왜 우리 영수증 주세요. 아니면 뭐 계산서 주세요. 빌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듯이 마이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마이딴은요. 보통 북쪽에서 마이딴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계산서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계산서 이제 돈 낼 때가 돼가지고 후엔 종업원 우리는 종업원 이렇게 부르지 않지만 중국어로는 후엔 종업원이라고 부릅니다. 후엔 마이딴이라고 하면 계산할게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혹은 지에짱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가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는 종이라고 해서 지에짱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 이거는 두 개 중에서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요. 지역마다 어디서는 지에짱을 쓰는 데가 있고 어디서는 마이딴을 쓰는 데가 있는데 둘 다 뜻은 계산서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도요. 이 두 개를 다 써요. 그럼 이 두 개가 왜 존재를 하느냐? 그냥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고요. 얘 북쪽 사람이구나. 얘 남쪽 사람이구나. 이 정도를 구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물론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라고 말을 할 때 기야 아니야?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처럼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색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중국 사람들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이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거는요. 잘 듣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옆에다가 한국어로 뜻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点好吃服务员北京烤鸭辣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던 거, 点. 点은요, 한자로는 이거예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점호한다고 하죠. 번호를 불러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点 같은 경우에는요, 주문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点만 쓰지 않고요. 뒤에 차이를 써서 服务员点菜라고 하면은 저기요 주문할게요 라고 말을 할 때 중국어로 服务员点菜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에 가서 내가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요. 자신있게 服务员点菜라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한자를 못 읽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요. 우리 2열산은 배웠으니까 第一号 2号 이거 1번 하나 주시고요. 3号 이거 3번 하나 주시고요. 요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메뉴판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这个 이런 식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好吃 吃는 먹다인데 好는 좋다요. 먹기에 좋은 거니까 好吃 하게 되면은 얘는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 好吃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服务员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 종업원이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북쪽에서는요. 服务员 이라고 불러요.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쪽 지방에 가면요. 服务员 이라고 크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다들 쳐다봐요. 쟤 왜 저러지?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약간 그 지역의 특징이기도 한데 어느 잘 이렇게 보고서는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종업원을 크게 부르나 안 부르나 본 다음에 주문을 눈치껏 하는 것도 제주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北京烤鸭 북경 오리구이를 北京烤鸭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카오는요. 굽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오 한자고요. 뒤에다가 고기 육자를 써서 카오로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불고기 같은 거 한국 카오로 라고 말하게 되면 갈비, 불고기 이런 것들을 카오로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야는 오리 고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오리를 카오 구운 거니까 북경 오리 구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 라 아까 나왔어요. 왼쪽에 매울 신자가 있고 오른쪽에 라 그래서 맵다 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 나중에 여행을 가가지고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울 때 슈퍼에 가면 신라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라면을 보게 되면은요. 신라면에 보면 매울 신자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 신라면의 매운맛이요. 미묘하게 중국식으로 개량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개운한 그 매운맛은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는데 맥도날드를 제외하고 뭐 KFC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국식으로 약간 개량해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는 이거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약간 중국 맛이 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저는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가지고 한국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어딘가에 여행을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그 나라의 음식을 있는 그대로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문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단어까지 해서 10단원을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